네, 안녕하세요. 오토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활용, 제도 및 설계,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 부품에 대해서 측정, 투상, 도면 제도 등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어박스에 대해서 1번 하우징 부품을 이제 완성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축 부품 2번에 대해서 할 건데, 축은 이렇게 생겼네요. 축은 여기 중심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이 축이죠. 예, 여기 축 부품에 대해서 측정 및 투상, 도면 제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업 내용은 측정 및 투상, 제도 방법, 미터 가는 나사 및 나사의 틈새, 평행키, 특히 키홈이죠. 제도 방법, 멈춤 링밍, 오일실 부착 관계 제도 방법, 깊은 홈볼 베어링 및 베어링 구석 홈부 둥글기 제도 방법, 그 다음에 케이스 규격집, CAD 명령어 활용 방법 등을 설명드릴 거고, CAD 명령어 단축키 리스트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리스트 사용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도면 잠깐 해독을 하고 이제 지나가자면 왼쪽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갈 겁니다. 저는 왼쪽부터. 자, 이 부분은 미터 가는 나사로 그려 나갈 거고, 여기 나사 틈새 부분이 여기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키홈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오일실이 바로 이번에는 축에 올라타네요. 그래서 여기 여기 오일실이 올라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둥글게 표현을 좀 할 거고, 이 부분 여기 뭔가 지지하고 있는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제 스냅링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베어링의 내륜을 좀 지지하고 있는 그림으로 보이시죠? 예, 그런 게 있고, 여기는 베어링의 구석, 이게 R 구석 홈부겠죠? 그 다음에 부시가 올라탔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이제 뭐 스포기가 올라타면서 또 키홈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턱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또 베어링이 또 부착되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베어링은 두 개를 쓰고 있네요. 양쪽으로. 6203이라고 하는 베어링을 왼쪽에, 오른쪽에 각각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시선이 없으니까 똑같은 베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특징을 가진 기어박스의 조립 도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이렇게 축을, 이렇게 본체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죠? 자, 이 도면 그대로 해서 그냥 바로 쭉 그냥 여기서 그림을 그려나갈게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 이 도면도 다 제공되는 겁니다. 예, 제공할 거니까. 뭐 다운로드 받을 수도 URL 제공할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우선 X라인으로 축 중심은 그냥 저는 이 중심 따라가겠습니다. 예, 본체 쪽에도 이 축 중심 기준으로 축이 끼워지고, 커브도 끼워지고, 뭐 V벨트도 채워지고, 그죠? 물론 축하고 다 같은 센터에 있죠. 그래서 X라인을 그냥 여기 선 하나 따라서 당겨낼게요. 예, 굳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선. 그래서 여기 교차점, 여기 모서리, 십자 요 모서리를 저는 요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하면서 투상도 하고 제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너트하고 여기 있는 평화샤가 이렇게 채워져 있죠. 얘는 결국 이 축 쪽에 요 턱 부분, 요 단차까지 요 V벨트 풀리를 조립하고 있는 형태다, 그죠? 얘 풀면 얘를 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도 보이고 이해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을 먼저 하셔야죠. 여기 이제 볼트 얼마짜리 쓸 건지. 아, M10이다, 그죠? M11 때 pit이 얼마짜리 쓰면 되는지는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규격집을 찾아보시면, 이 규격집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규격집입니다. 예, 큐넷에서. 그리고 그 규격집 안에 11번 찾아가 보시면 미터 가는 나사가 있고, M11 경우에 쓰는 이 미터 가는 나사는 피치가 1짜리부터 해서 1.25, 0.75짜리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1짜리 쓰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피치 1짜리. 그러니까 이제 바깥지름, 순화사 기준 바깥지름은 10이고, 거기 골지름은 8.917이네요. 8.917 골지름. 그거 이제 하나 확인했고요. 자, 일단 10인 건 알았으니까 그림을 그릴 텐데, 우리가 이제 축을 그리잖아요. 자, 이 축 전체 그림을 봐서는 요 키홈 부분 빼놓고는 위아래는, 요 중심 기준으로 위아래는 대칭입니다. 축은.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위쪽만 다 그려서 완성하고 밑으로 이제 밀어시킨다는 그런 마인드로 가시죠. 됐죠? 자, 옵셋 5라는 숫자를 주고 10파이의 반이니까요. M10의 반이니까 5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얘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한번 제시하죠. 여기까지. 여기 이제 결국은 들어간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나사가 이렇게 완성되는 요 끝부분이죠. 축으로 따지면 요 축 안에서 이제 나사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 측정을 할 때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딱 맞게 측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딱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자세히 그림을 들여다보면 축 길이가 여기 M10의 길이 부분 여기 조금 더 진입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까지 측정을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금 더 1mm, 1, 2mm 정도 깊이가 좀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5인 거 확인했으니까 옵셋 15라고 주고
뒤로 보내고요. 결국은 트림으로 요 사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반절로 그렸으니까 결국은 얘가 이렇게 생긴 거는 이해하시죠?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mm라고 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mm로 줬고 여기는 M10의 절반만 이렇게 그렸어요. 왜냐면 밀어 할 거니까. 이해되셨죠? 이 부분이 결국은 M10에 해당하는 미터 가는 나사의 M10 부분의 이 수나사 부분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조금 완성했고, 그럼 좀 이제 완성하자면 M10이었으니까 아까 요쪽이 바깥지름이면 골지름은 8.917이었죠. 그래서 요거까지 완성하자면 옵셋 8.917을 하게 되면 나누기 하게 되면 이게 옵셋은 안 되죠. 소수점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랬고 8.917이죠. 8917 나누기 2000 맞습니까? 8.917 나누기 2000 이게 같은 말이죠. 8.917 나누기 2나 8917 나누기 2000에 똑같은 말이에요. 엔터 클릭해서 클릭. 여기가 이제 미터 가는 나사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골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골지름이라고 표현하는 건 가는 나사로 바꿔주셔야 돼요. 얘는 외형선이고 얘는 가는 실선이에요. 네, 그래야지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 못따기 있으니까 여기 못따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못따기나 필렛이나 이런 것들은 선 정리할 때 하면 될 거니까 일단 여기 두고요. 자, 이 부분을 또 완성할 텐데, 일단 뒤에 있는 여기 이 부분까지, 이 턱까지는 완성하시죠. 이 단차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지름을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죠. 1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길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옵셋 18이라고 먼저 주고요. 이거 있고. 그다음 옵셋 13에 나누기 2로 해서 또 절반을 그려줍니다. 이 사이로 V벨트 폴리가 꽂히는 거죠. 이 부분에. 물론 좀 이따가 키움도 그리겠지만 일단은 그림은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완성해 두고 이제 이쪽 틈새 부분을 완성할 건데요. 나사의 틈새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나사의 틈새라는 게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치를 먼저 결정했던 거예요. 피치 1을 결정한 건 본인이 이제 어떤 거를 결정할지는 미터 가는 한 쓴다고 결정했으니까 1이든 0.75든 1.25든 쓰시면 되는 것 중에 저는 피치 1자리를 쓴 것 뿐이에요. 피치 1자리를 썼을 때 이제 나사의 틈새 부분은 어떻게 그려지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됐네요. 다시 좀 돌아와서요. 자, 피치 나사 부분, 그러니까 나사의 틈새 부분을 결정할 때는 이 M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치 얼마 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치를 우리가 1로 썼을 때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보이죠. 피치 1로 썼을 때, 피치 1을 썼을 때 D값, 즉 M10인 경우에는 M10, 즉 D값 M10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D값은 10이에요. M10이니까 10에서 1.6을 뺀 값이라고 합니다. 이 치수는 어떤 치수냐면 요 나사의 목에 해당합니다. 나사의 목이 생기는 부분. 조금 가늘어졌죠, 지름이. 이 부분이 그러니까 10에서 1.6을 뺐더니 8.4파이라는 거죠, 결국은. 맞죠? 그렇게 만들고 그 폭은 1.6이라는 소리예요. G1은 1.6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G1부터 먼저 옵셋 하고요. 옵셋 1.6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내고요. 우리가 1피치짜리를 썼기 때문에 G1이 1.6인 거예요. 그래서 요 틈이 나사의 틈 부분은 1.6인 거고 이해되셨죠? 그럼 이쪽 부분은 요 그림이 없다는 소리죠. 일단은 헷갈리니까 일단은 요거 좀 살짝 지워놓고요.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 지름은 얼마라고요? 아까 M10에서 1.6을 빼면 8.4죠? 옵셋에서 84 나누기 20 해주시면 여기에 나사의 목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트림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나사의 틈새 부분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지금 요거 지름 요거 만든 겁니다. DG 값은 10에서 2.6을 뺀 8.4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두 개를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30도의 각도 보이십니까? 즉, 이 부분이에요. 여기 교차점에서 앞쪽으로 30도가 있다는 소리예요. X라인에 A에 마이너스 30 주시고 이 교차점 여기다 콩 박아놓고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날려주시면 여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심었다기 형태죠. X라인으로 선을 하나 뽑아내고요. 되셨습니까? 자, 요 틈새까지 30도 만들어줬고, 그러면 여기 틈새 1.5 줬고, 8.4파이 줬고, 30도 만들었고, 여기 끝이 아니라 여기 RG라고 하는 부분이 끝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0.6을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어디인가요? 여기 뒤쪽에 0.6, 여기도 0.6. F 엔터, R 엔터, 0.6. 이런 식으로 주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예, 요 부분. 자, 근데 요 부분은 이미 좀 완성을 하고 가시죠. 여기는 여기 이거 보는 김에 0.6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완성을 할 텐데, 이제 필렛으로 그냥 주면 이게 자르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F 엔터, T 엔터 자르기 들어가서 N으로 자르지 않기로 하고 다시 R 엔터 0.6으로 주고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엔터, 여기 클릭, 여기 클릭하겠습니다. 트림으로 이렇게 날리고 또 트림으로 이 사이를 이렇게 날려주고 하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는 중에 좀 특이한 점이 역시 보이시나요? 수직선은 되도록이면 하나도 안 잘랐죠, 그죠? 수평선만 다 정리하고 나왔죠. 예, 축을 그릴 때는, 축을 제도할 때는 수직선은 선을 정리하는 마지막 즈음에, 예,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그냥 저는 이렇게 내비둡니다. 왜냐하면 이 선 가지고 또 옵셋을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축 같은 거 그릴 때는. 그래서 선은 이제 이렇게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저장 한번 하고. 조립도면 넘어와서요. 선이 여기 헷갈리니까 일단 이거 지워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됐고, 여기는 키홈 부분으로 보이시죠? 양끝이 둥근 형태의 키홈이고 평행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축 자체가 평행하니까요. 됐죠? 자, 여기도 못따기가 필요한데 그거는 선을 또 나중에 정리하면서 할 거고요. 자,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이렇게 자로 이렇게 측정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축지름이 이게 13파였는 거는 확인하고 왔죠. 네, 요거 확인했죠. 요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요걸 제도했잖아요. 13의 절반으로. 자, 그래서 그 13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건 키홈의 폭하고 깊이 사이즈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도면상에서 이 조립 도면상에서 노인체로 이제 만들다 보니 이제 도면 제도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를 따로 이렇게 어딘가로 빼서 표현하지 않을 거고 이거 그냥 그대로 요거 하나만 단독으로 그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전에 동력 전달 장치 이런 거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놓여서 여기 굽부토상으로 평면도도 그렸는데 요거는 그냥 이대로 그냥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치수 줄 때 여기 깊이가 얼마라고 그냥 표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폭만 확인하시면 되죠. 일단은 13파이 축일 때 여기 폭은 얼마짜리 쓰는지를 규격집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규격집을 한번 찾아가 보면요. 찾아보면 키홈 부분이 여기 있죠. 평행 키 그리고 지금 쓰는 건 우리가 양쪽이 둥근 형태고 양쪽이 둥그니까 여기 중심선이 필요한 거겠죠. 예, 요거 일단 확인했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부분은 키홈의 단면 쪽에 여기 이쪽 아랫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B1 부분이고 T1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축 부분에 해당하고 바깥쪽 요 부분은 감싸는 부분들이니까 보스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T1, B1, T1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값을 그냥 찾는 건 아니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적용하는 축 지름 이 뒷값 즉 요 13파일하고 요 데이터가 여기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포함되죠. 예, 됐죠? 여기 포함되는 값이고 그러면 B1 즉 요 폭은 여기 폭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5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측정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 측정하지 말고 이 데이터 값을 찾아서 집어넣으십시오. 일단 폭가 5인 거는 확인했습니다. 뭐 보고요? 요거 보고요. 13파이짜리 쓸 때는 폭이 5래요. 깊이가 이제 3인 건 맞는데 요거는 여기 도면상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을 거라서 이제 폭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B1이니까 아니 B1이니까요. 그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옵셋으로 2.5라고 주고 일단 한쪽 그리고요. 이쪽이 완성됐고 자 그러면 이제 측정을 어디에 주냐면 여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 하나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키홈의 길이가 전체 길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하시려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 한번 해보시면 13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뒤에서 2mm 정도 빠져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제시든 앞에서 제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 뒤에서부터 그냥 잰 것 뿐이고요. 옵셋 2라고 해주고 안으로 넣고 옵셋 13으로 해서 또 안쪽으로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 예, 양끝이 둥근 형태의 키홈이 있는 거죠. 맞죠? 자 다시 F 엔터 R 엔터 다시 이거 필렛을 되돌리겠습니다. F 엔터 T 엔터 T 엔터 R 엔터 2.5라고 주고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이거 2로 된 것 같네요. F 엔터 R 엔터 2.5라고 주고 하나 다 되돌아가 버렸네요. F 엔터 T 엔터 T 엔터 R 엔터 2.5라고 주고 또 하나 이렇게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하나 완성됐고 자 미러로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잡고 미러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건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편의상 이건 좀 이따가 만들죠. 이렇게 어차피 미러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요거 미러 하시면 요거 이렇게 미러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도 완성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면서도 오일실이 올라타는 요 축 부분인데 요 축의 지름은 똑같습니다. 맞죠? 같은 선상에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은 베어링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그냥 또 자로 측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베어링의 내륜에 해당하는 요 지름이 축의 요 지름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6203이라고 하는 기포논 볼 베어링 쪽의 규격집을 찾아가서 이 베어링의 내륜의 지름을 한번 파악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요거 이게 03이니까 17파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00, 01, 02, 03일 때까지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어쨌든 뭐 03이라고 하는 건 17파이긴 한데 요거를 규격집에서 한번 찾아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키 베어링 쪽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기포논 볼 베어링일 때 6203일 때 요 D값이 여기 이제 내륜의 지름 안지름인데 여기 17파이라는 소리고 요 안쪽에 있는 R값들 여기 R값들은 0.6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17파이. 예. 사실 이런 데이터는 정해져 있긴 합니다. 이건 곱하기 5로 하고 뭐 뒷자리에서 어쨌든 규격집 찾아보니까 6203의 내륜은 지름인 17파이라고 했고 0.6R이 양쪽에 붙어 있고 자 확인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럼 얘는 17파이라는 거죠. 측정하지 말고. 그러면 옵셋으로 17 나누기 2로 해서 일단 하나 보내고 일단 트림으로 하나 끊어내고 됐죠? 그 다음에 전체 길이 한번 확인하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 33이 나오고 자 옵셋 33으로 일단 하나 전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요거 13 여기 17파이 전체 여기 길이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베어링의 요 폭도 이거 자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또 봐야 됩니까? 여기 보셔서 B라고 하는 부분, 요 B라고 하는 부분이 베어링의 폭인데 요 폭은 얼마라고요? 12mm라고 돼 있죠. 네, 요걸 여기다가 적용해야 됩니다. 자, 옵셋 12mm라고 하고 주고 요 부분까지가 일단은 베어링이 올라타는 요 베어링 부분. 그다음 이 뒤쪽에 이제 스냅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림을 베어링이 이제 붙는 요 부분까지 그리고 폭을 먼저 그리면 그다음에 나머지 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요 기준 즉 12mm 떨어진 곳에서 요 폭인 거죠. 왜냐하면 요게 스냅링이 여기를 밀착해야지 베어링이 빠지지 않을 거니까 물론 빠질 일은 없지만 베어링 일단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오일실 부분부터 먼저 이제 만들고 가죠. 이쪽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 뒤쪽으로 이만큼 요 노치가 있는 거예요. 요 노치 속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예, 오일실 스냅링이 올라타는 부분이죠. 여기는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럼 요 뒷부분 요 폭은 얼마로 줄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얼마로 주고 요 안쪽 지름 얼마로 줄까? 자 일단은 여기 지름은 17파인 건 확인했죠? 아까 자 그러면 이제 오일실 이제 여기 멈춤링 쪽에 보시면 19번에 보시면 멈춤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요게 이제 축이죠. 축에 이제 멈춤링 쓸 때 이제 요 그림을 보셔야 되고요. 이 축 지름이 지금 17파인 걸 우리가 확인하고 왔죠. 네, 그럴 때 여기 안쪽에 D1, D1, D2라고 써 있는 게 여기 D2라고 하는 부분이 안쪽의 지름인데 16.28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떤 거?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이 16.28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지름. 요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D2라고 하는 부분은 16.28이고 요 D2. 그 다음 M은 그 오일실이 올라타는 그 스냅링의 폭이죠. 폭은 1.15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다시 조립도를 보시면 1.15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5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옵셋 1.15로 해주시고 하나 요 폭에 그 다음에 여기 지름은 얼마라고요? 16.28이죠. 자, 옵셋 162 나누기 20으로 해서 이렇게 자, 트림으로 여기를 닫고 끊어주고 끊어주면 이 부분이 이제 스냅링이 올라타는 노치 부분, 홈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리는 거 아니죠. 요게 이제 결국은 그거잖아요. 요 형태 자체가 이제 스냅링 형태죠. 얘가 올라타는 요 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축에서는 그렇지 그렇겠죠. 부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해칭의 방향이 좀 다르죠. 여기도 해칭의 방향이 좀 다르고.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홈은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일실 여기가 오일실 사이즈는 뭐 지금 여기에서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죠. 예, 그냥 17파에 올라탄 오일실이죠. 이 사이즈는 나중에 커버 그릴 때 좀 중요할 텐데 지금은 그냥 오일실 올라탔으니까 오일실이 잘 올라타게끔 이 앞쪽에 그냥 단순하게 심었다게 주면 안 되고 약간 어떤 조금 완만한 구배에 테이퍼를 쪽에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걔도 그냥 마음대로 그리는 건 아니고 여기 규격집 보시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일실 부착 관계 38번 보시면 축 및
하우징 구멍의 못대기 및 둥글기라고 부분 중에 이제 왼쪽에 요 그림, 요거 말고요. 요 그림은 이제 보고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그려져 있냐면 D1 부분을 그리신 거예요. 요 축 17파이. 이해되셨죠? 17파이. 그리고 앞부분은 조금 오므리라는 소리예요. D2로. 근데 D2 값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규격집을 보면 17파이 때 D2 앞부분은 14.9파이로 만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입구를 14.9파이로 입구를 만들라는 소리예요. C 못하게 하지 말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14.9파이가 들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옵셋으로 149 나누기 20 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각도를 몇 도요? 15에서 30도 사이. 저는 30도 쓰겠습니다. X라인에 A에 30도. 그 다음에 아까 14.9파이 했던 그 절반 값에서 시작을 하고 트림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필요문선이죠. 그 다음에 X라인으로 여기도 일단 선 하나 뽑아내고요. C로 돼 있으니까. 자, 얘도 그냥 이렇게만 두면 안 되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요 끝을 뾰족하게 날리서게 되면 올실 올라타다가 찢어지기 때문에요. 여기도 둥글기를 준다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둥글기. 그죠? 근데 둥글기 얼마나 주라고 데이터는 없는데 둥글기 데이터는 그냥 오른쪽 보면 구석의 둥글기는 0.5R보다는 크게 하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이 부분도 0.5R이라고 각각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필렛 줄 때 트리밍 하지 않는 방법 F 엔터, D 엔터, N 엔터, 그 다음에 R 엔터, N 엔터, R 엔터, 0.5로 엔터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 바깥쪽은 끊어내고 얘도 트림으로 이쪽만 끊어낼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둥글기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해됐죠? 이쪽도 뭐 구석 홈부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하면서 또 완성할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다시 조립도로 넘어오셔서 자, 베어링이 이제 여기 아까 나중에 만든다는 요 부분 요 부분도 R이거든요. 이거 베어링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찾을 때 0.6R 기억나시나요? 네, 베어링에 여기 요 안쪽에 요 R 기억나시죠? 요거 0.6이었다 그죠? 베어링은 0.6이죠. 그래서 그 베어링 데이터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베어링이 어쨌든 여기 베어링이 여기 밀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 안쪽도 이렇게 직각이 아니라 여기도 R을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우린 축 쪽을 보셔야 되는데요. 축 쪽에 여기 R 대문자 R 보이시죠? 축 쪽에 대문자 R은 0.6 이걸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베어링 쪽에 R이 얼마였냐를 먼저 보고 와야 돼요. 0.6이었죠. 그래서 요 고속 홈보도 똑같이 0.6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F 엔터, R 엔터 0.6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트림으로 이걸 일단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이 결국 어디죠? 조립도상에선? 여기죠? 예, 이거 완성하신 거예요. 이해됐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도 여기 지름을 보시면 지름 좀 큰데 이거는 특별히 이건 지름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더블 스퍼기 올라간 이 부분은 다른 규격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측정하시면 22파이가 나오고요. 옵셋 22 나누기 2로 해서 하나 보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길이도 전장도 확인하면 그냥 측정하면 되겠죠. 전장이 52 옵셋 50이라고 주시고 요 폭, 여기 폭 여기 요 부분도 키홈이 있네요. 그죠? 일단 그림을 좀 더 그려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사이가 52죠. 예. 그 다음에 이쪽의 부분은 뭐가 또 올라탑니까? 아 52네요. 그죠? 여기 키홈이 또 보이시나요? 이 중심선이 있다는 소리는 양끝이 둥근형의 키홈이 또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키홈 그래야죠. 측정을 또 하나 하셔야겠네요. 키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자, 이제 측정기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m 띄워져서 즉 옵셋 5mm 띄워서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키 자체의 길이는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키 자체는 길이가 24mm래요. 키가 옵셋 24고요. 일단 키에 대한 정보는 이제 하나 구했고요. 길이까지. 그럼 요 들어간 깊이하고 폭을 알아야 되겠죠. 들어간 깊이. 요 깊이는 얼마일까? 22일 때, 그죠? 22일 때 얼마일까? 당연히 규격집 보셔야죠. 키홈 부분에 대한 규격집을 잠깐 다시 돌아가자면 22파일 때 여기 보이네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었죠. 아까는 맨 앞쪽은 요거였고 지금은 22니까 어디에 포함됩니까? 두 번째 거 여기죠. 그러면 키홈의 폭은 얼마예요? B1 폭은 6이고 여기 그림에서는 폭이 아니라 깊이죠. T1 값이죠. 3.5라는 숫자 보이십니까? T1 맞죠? 22일 때 3.5 깊이고
폭은 6이라는 소리. 자, 그러면 옵셋으로 3.5 해서 안으로 내려줍니다. 되셨죠? 트림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날려주고요. 네, 됐죠? 자, 그럼 이건 전체 키의 길이고, 여기 안쪽의 중심선은 요 반경만큼이잖아요. 아까 이 폭이 얼마였습니까? 6이었죠? 폭은 6이었어요. 밑에 거예요. 20이니까. 자, 그러면 옵셋으로 3으로 해서 양쪽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만 일단 만들어 놓고요. 요거 선을 어떤 선을 바꿀 거냐면 요거는 중심선 바꿔 놓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걸 지금 바로 트리밍 안 하는 이유는 위에 좀 그림을 그려놓고 조금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급부투상으로 요거 평면대로 본 모습을 그릴 거거든요. X라인으로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됐죠? 자, 그 다음에 C 엔터, 여기 교차점에서 요거 6 하나 그려놓고,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 들어가죠. 여기도 옵셋을 할 걸 그랬네요. 3으로 해서 하나 주고 MA 엔터로 일단 중심선 표현해 주고요. 이렇게 표현해 놓고 C 여기도 C 주고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인으로 각각 연결해 주면 키 홈에 대한 국부투상 평면을 볼 수 있죠. 트림으로 양쪽을 날려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MA 엔터로 얘도 중심선이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요 끝부분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선을 날리고, 여기도 이렇게 날려놓고, 여기도 선을 이렇게 날려놓겠습니다. 예, 됐죠? 기홈 부분. 자, BR로 선을 좀 정리해 놓을게요. BR로 끝에서부터 이렇게 좀 당겨서 정리하고, 이건 지우고, 이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BR로 이렇게 좀 끊어내고, 여기도 끊어내겠습니다. 끊어내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끊어낼게요. 이런 식으로 끊어내고, 여기도 이렇게 끊어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끌어내야 되겠죠. 양끝이 둥글기 때문에 중심선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하고 나니까 이제 중심선이 좀 이상하죠? 가는 시선처럼 보이니까. 자, 그 CH 엔터 특성창 잠깐 들어가서요. 스케일을 조금 줄입시다. 요거를 이제 얼마큼 줄여야 될지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서, 요 선형 축적을 한 0.5로 일단 한번 줄이면, 얘는 반응을 하는데 얘는 반응 안 하네요. 그러면 한 0.25로 좀 줄이면 다 반응을 하네요. 그죠? ESC 빠져나오고, 요거만 조금 그러네요. 요거는 스트레치로 길이를 조금 한번 늘려보죠. 그럼 중심선이 좀 혹시나 나오면 그대로 쓰고요. 중심선 표현 된다, 그죠? 근데 뭐 조금 길이는 좀 길어 보여서 그닥 인데 일단은 얘만 다시 또 스케일을 좀 다르게 만들죠. CH 엔터 주고 스케일을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0.2 정도. 네, 됐네요. 요건 스트레치로 약간 늘리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치로. 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야지 좀 보기가 쉽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안쪽을 들여다보려면 축은 전체 단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분 단면 할 거니까 스플라인, SPL선 이용하셔서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고 엔터 3번 치고, 자, 트림으로 이렇게 선을 좀 잘라주고, 이 부분만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시선 바꿔주고요. 이게 이제 파단선이잖아요.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칭까지 마저 해버리죠. 하는 김에 1시 31번으로 안쪽만 이렇게 해칭 주고, 간격은 좀 크니까 한 0.5로 조금 촘촘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 부분 키 홈 부분에 대한 표현은 끝났겠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단차가 있는 이 부분도 폭은 5고, 여기 지름은 따로 측정할 게 없으니까 30파이, 옵셋 5라고 주고, 그 다음에 옵셋 15라고 해서 30의 절반 주고 이렇게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고요. 자, 이 뒷부분도 특별한 건 없는데 베어링이 올라타 있는 것밖에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얼마? 20파이고 뒤에 또 길이는 얼마? 13이죠. 자, 옵셋 13으로 주고요. 옵셋 10으로 주고 20의 절반이니까 10 주고, 자, 트림하면 여기까지 단차 하나 만들었고, 또 뒤에 단차 하나는 이게 6203 베어링의 안쪽 지름이 17파였죠. 이거 측정할 필요 없이 베어링의 내륜 그거 확인해서 옵셋 17의 절반 이렇게 주셔야 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베어링 폭은 10이지만 실제로는 요만큼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측정을 해 주십시오.
얘서부터 얘까지 측정 한번 해보시면 16mm가 나오네요. 옵셋 16mm라고 해서 뒤로 보내시고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선을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면 요 뒷부분도 끝났고, 못따기는 요거는 C1로 하겠습니다. 이런 데 보면 못따기가 돼 있는 부분, 요런 부분 보이시죠? 요런 부분 다 C1로 할게요. 그리고 C를 내 마음대로 결정한 건 아니고, 이 KS 규격집 보면 공통 주소란 뭐 예시가 조금 있는데, 그 주소에 보면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따기는 뭐 C1, R3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요거 그냥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가 선 정리할 때 할 거예요. 정리 한번 하고 저장 한번 하고요. 그럼 이제 모양상으로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예, 지금 요 치수선들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치수선은 좀 지워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워서 조금 보기 쉽게. 됐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 그림은 얼추 이렇게 모양이 잡혔죠? 저장 한번 하시고. 자, 이거를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은 이래요. 이렇게 한번 대충 혹은 좀 디테일하게 그려놓고 다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처음부터 돌아와서 조금 더 만지고 또 처음부터 돌아와서 부족한 선들, 빠트린 선들, 또 뭐 규격집에서 내가 집어넣지 못한 어떤 데이터들 확인하고 수정하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검도가 되고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완성된 거는 아닙니다. 1차 완성을 한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또 2차 완성해야 되겠죠. 또 왼쪽부터 여기 못당에 제가 C1 준다 그랬죠? 챔퍼. 자, 요거 트리밍이 안 돼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여기 챔퍼 T 엔터에 T 엔터 하고 D 엔터에 1 엔터 주고 이렇게 챔퍼 주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선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삐져나간 선은 트림으로 날려주고 여기 C로 날이 섰겠죠? X라인 여기 만들어줘야 되겠죠? 선을 분리 뽑아내고 여기는 완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여기 나사의 틈새 부분이었죠? 여기는 미터 M10에 미터 가는 회사 피치는 1이었고 자 트림으로 삐져나간 선 트림으로 삐져나간 선 지우고 또 트림으로 삐져나간 선 지우고 여기도 트림으로 삐져나간 됐죠? 자, 이 부분은 V벨트 풀리가 올라타는 축의 입구죠. 조립이 되려면 축은 작게 구멍은 크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못따기 C1을 해주는 겁니다. 도면에는 없지만 여기 C 표현은 안 돼 있죠. 여기에 C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조립 관계상 구멍은 크게 축은 작게이기 때문에 여기 C1로 주시면 됩니다. 챔퍼 D 엔터 1 엔터로 여기 C 잡고 C를 잡았으니까 X라인 선으로 나리선 부분 표현해 줘야 되겠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 부분이 양끝이 둥글었으니까 여기 중심선도 있어야 되겠다. 그죠? 맞죠? 반만 그렸네요. 자, 중심선을 빠트를 뺐으니까 중심선 집어넣고요. 중심선 하나 집어넣죠. 자, 그 다음에 중심선처럼 보여야 되니까 일단은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자, 이 선들은 레이어에 들어가서 레이어로 바꾸고 중심선 바꾸고 됐죠? 아직 밀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장하고 자, 여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완성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여기죠. 됐죠? 그 다음 여기가 이쪽 부분이 베어링이 여기 오일실이 베어링도 올라타지만 오일실이 올라타는 여기 입구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규격집 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트림으로 삐져나간 선 지우고 여기도 삐져나간 선 지워주시면 됩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오일실이 올라탔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스냅링 부분 자, 여기 스냅링 여기 멈춤링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이게 어떤 R 값이 있을까? 저렇게 날이 서 있으면 될지 안 될지는 좀 이렇게 보면요. 특별히 여기에 표현된 건 없죠. 사이즈 외에는 여기에 뭐 R을 어떻게 C 처리해라 뭐라 그런 말은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대로 이건 그냥 날선 부분처럼 트림으로 이 부분을 그냥 날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날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자 됐고 베어링의 구석 홈부 여기 0.6R 집어넣고 여기도 C 못따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부시가 올라타죠. 부시 이 부분이 올라타고 그 다음에 여기 스포기어도 올라타기 때문에 여기도 C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챔퍼 1 해주시고 이렇게 날리고 X라인으로 C 시작되는 부분 이렇게 선 표현해주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죠? 여기도 똑같은 평행키 양끝 둥근 형태지만 얘는 이렇게 보이면서 국부토상 그리고 얘 국부토상은 안 그린다 그랬어요. 그냥 지시선으로 깊이 얼마라고 그냥 표현만 할 겁니다. 치수 넣을 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끝에 부분은 베어링 올라타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직각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여기는 뭔가 올라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선 날려주시면 되겠죠. 이상 없고 자 여기도 보면
여기도 뭐 올라타는 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기는 베어링 올라타니까 챔퍼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라인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베어링의 구성 홈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일단 F 엔터, T 엔터, N 엔터, R 엔터 0.6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주고 트림으로 이렇게 빼주셔야겠죠. 여기도 베어링 올라타는 R이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또 2차 완성했으니까 또 저장하고요. 자, 요 그림 그대로가 밑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드래그 잡고 MI 엔터 치고 잡고 클릭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또 왼쪽부터 선을 필요 없는 선들 정리해 나갑시다. 이렇게 삐져나간 선들 지우고, 이것도 삐져나간 선 이렇게 지우고, 이건 이레이저 지우고, 트림으로 이렇게 지워주고, 됐죠? 여기도 트림 날려주고, 요 선은 필요 없는 선이죠. 이레이저로 지우고, 그 다음에 요 선은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브레이크로, BR 엔터로. 그 다음에 아마 선을 우리 반만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 나 있을 건데요. 우리 조인 명령어 쓰셔서요. 클릭 엔터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선이 하나로 됐죠. 얘는 근데 이게 원호다 보니까 이렇게 원으로 그려져 버립니다. 개의치 마시고 그냥 다시 뒤쪽만 트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이 하나로 됩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설계를 우리가 실무적으로 할 때 선은 하나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중심의 원호든 선이든 간에 그 선은 하나의 선이어야 됩니다. 단일선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초각나 있는 선으로 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이렇게 단일선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명령어가 조인이 있고요. J 엔터 클릭을 하고 엔터를 치면, 얘를 하면 만들어지긴 하지만 얘를 원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D는 그냥 트림으로 잘라 주시면 이상 없죠. 그리고 아까 요거 선의 특성을 여기서 조금 당겨면 어떨까요? MA 엔터로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면 조금 중심선답게 보이지 않을까? 이 선도 조각 나 있을까? 이 선도 뭔가 조금 짧았나 보네요. 스트레치 조금 늘리면 중심선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요거 CH 엔터로 얘만 단독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0.2인데도 이게 안 되네요. 그죠? 0.15로 한번 해볼까요? 네, 바꿨습니다. 자, 이상 없죠? 중심선답게 보여야 되니까요. 됐죠? 네, 저장하고, 자, 밑에 부분도 둥근 선 R 밑으로는 요거 지워주시고, 여기도 밑에는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삐져나간 선들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고, 여기도 챔퍼 뒤쪽으로는 이렇게 날려주고, 자, 밑에 이거는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죠. 미러 하다 보니까 같이 간 거니까 이건 그냥 이레이저 지우고, 트림으로 날리고, 트림으로 또 날려주고, 얘도 트림으로 날려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요 BR로 중심선이니까 이렇게 끊어주고, 이쪽도 중심선으로 좀 끊어주고요. 자, 레이어 들어가셔서 요거는 그냥 레이어 상으로 중심선으로 바꿔주시죠. 이렇게. 얘도 스케일 상으로는 이 정도 스케일이면 중심선 조금 이렇게 약간 모양상으로는. 자, 그래서 얘도 CH 엔터로 들어가서요. 요것도 0.5 정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조금 줄이는 게 좋겠네요. 그죠? 네.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을까? 모양상으로. 도면에 좀 보기 좋게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쓰겠습니다. 한 개 한 개 그 스케일을 바꿀 때, 이게 선형 축척 이거 바꿀 때 CH 엔터 들어가서 뭐 잡아서 이제 이렇게 바꿨지만, 실제 도면 전체에서는 LTS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이제 스케일을 한 방에 다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LTS 기능이고요.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할 때는 CH 엔터 특성창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 스케일 같은 거. 됐죠?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두지 말고요. 이 선이 이제 좀 멀죠. 그러니까 이 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뽑아져 올라왔다는 조금 보조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저는 라인으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예, 이거 미러하면 되니까 이거 BR로 이 끝부분 살짝 여기도 살짝 끊어내고 요거 가는 시선 바꿔 놓을게요. 예. 그 다음에 얘를 미러로 여기 중심 오스냅 여기 중간점에서 이렇게 여기서 선이 뽑아져 왔다고 이제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보조선입니다. 보조선으로 제가 조금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저장하고. 특이한 거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왼쪽부터 도면에 좀 빠뜨린 게 있는가 한번 확인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약간 방향을 좀 바꿀 건데, 그건 이따가 마지막쯤에 설명하면서 이제 끝마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보면 M10의 피치 1짜리, 미터 가는 나사고, 나사 틈새,
그 다음에 여기는 양끝 둥근형의 평행키 홈, 여기는 오일실이 올라타는 둥근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탬링 자리, 여기 베어링 여기 자리 6203 구석 홈부, 그 다음에 여기도 키가 올라탔죠. 예, 스퍼기어가 올라타기 때문에 이쪽도 뭐 베어링 6203이 있었고요. 양쪽으로. 그래서 모양상으로는 지금 표현이 거진 다 된 것 같네요. 형상은 다 그림은 그린 것 같은데 또 치수로 넣다가 보면 또 형상이 조금 이렇게 미비하거나 보완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이게 다 완성된 건 아니고 그죠? 이번 시간은 그 측정하고 투상하고 도면 제도잖아요. 치수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일단은 그림상으로는 저장 한번 하고요. 한 번만 더 보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걸 한 번 보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거예요. 형상적으로는 다 완성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요렇게만 두면 안 되고요. 이 축 기준에서는 이 중심에서 기준 한번 봐보세요. 요 중심 기준으로 가공량이 이쪽이 많습니까? 이쪽이 많습니까? 가공량이. 이게 어떤 덩어리에서 얘를 깎아서 만들었을 건데, 제가 볼 땐 이쪽에 가공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반 가공 기준에서는 선반의 축이 이쪽에서 물고 가공은 이쪽에서 이루어지죠. 맞죠? 그럼 이쪽에 무는 곳이잖아요. 이게 선반이 이제 조가 잡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방향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두면 안 되고 로테이트 기능 이용해서요. 그림은 이거 보고 이제 똑같이 그렸으니까 이대로가 맞는데 이게 부품도라고 하는 어떤 도면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뭔가 도면으로 놓을 때는 이렇게 놓고 치수를 먹이는 게 아니라 로테이트를 하고 찍고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180도를 개전시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부품도를 그리셔야 돼요. 가공량이 많은 쪽을 오른쪽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반 가공 생각하시면 돼요. 선반 가공은 항상 오른쪽에서 가공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건 이제 축이니까 선반에서 가공한 선삭 제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셔야지 됩니다. 비록 그림은 요거 보고 그렸지만 이해되셨죠? 왜냐면 이거대로 그리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고 이제 우리가 치수 먹일 때는 이렇게 뒤집어 놓고 치수를 먹이면서 완성을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생각을 하자면 이쪽에 그 나중에 기하 공차까지 먹여야 되는 거 생각하면 축 중심을 조금 더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텀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축 중심을 조금 더 길게 뒀어요. 이 정도 저장 한번 하고요. 그러면 또 특이사항이 있는가? 못하게 해줬고 우선은 특이사항은 여기까지만 보이네요. 그죠? 일단 저장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축 부품에 대해서 측정, 투상, 도면 제도 했는데 특히나 미터 가는 나사, 틈새, 평행키 제도 방법, 멈춤링, 오일시 부착 관계 제도 방법, 기포는 볼 베어링 확인했고 그 다음에 구석 홈부 둥글기까지 제도 방법을 확인했고 규격집 찾는 법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캐드 명령어 활용 방법 등을 설명드리면서 단축키도 요거 등등을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 축부품 2번에 대해서 2번에 대해서 외형선들 도면 제도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